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의 관련자들에게서 나온 다양한 진술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대통령이 아주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직후에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받았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이 쪽지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이 말은 국회 이외의 다른 기구를 준비하라는 말로 해석이 되면서 굉장히 핵심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쪽지 자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건데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쟁점 사항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 때 윤 대통령은요.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쪽지 자체, 존재는 인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비상입법기구 설립 문제 이게 앞으로 굉장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헌재 변론기일 단계에서 아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쪽지죠. 쪽지 살펴보게 되면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관련된 내용은 이미 최상목 대행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내란죄라고 한 것은 국헌문란이죠. 국헌문란 목적에 있냐는 것인데 국헌문란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었냐?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그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국회를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입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모르쇠 전략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 쪽지를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제 진실게임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겠지만 재판부는 누구 말을 들을지는 뻔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내란의 죄에 공범이 된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가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이미 국회에 진입한 군대 계엄군의 모습을 현장에서 CCTV랑 각종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또 변론기일이 잡혀 있죠. 헌법재판소. 여기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제 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본인인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도 앞으로 남은 변론기일에 웬만하면 다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양측이 서로 마주보고 해당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쯤이면 뭐 어느 쪽이 진실인지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헌재 대심판정에서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한다.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아니라고 하고 한 분은 맞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변수 하나가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주장 외에 다른 분들이 증인으로 김용현 전 장관 외에 다른 분들이 나오더라도 과연 국회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을 때와 똑같은 그런 발언을 대심 판정에서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이제 마주치면서 대면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파장도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내용도 내일 아마 쟁점이 될 부분인데요. 포고령 작성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로 옛날 걸 잘못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시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배치되는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이 어떤 입장으로 맞서게 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또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면서